혹시 무릎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를 알려주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에서 들리는 소리나 뻣뻣한 느낌이 마치 더 이상 20살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순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소리, 그 뻣뻣함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그냥 넘기시지만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몸속 대사 엔진이 아주 조용히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해주는 필수 윤활유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신호를 외면하면 내일은 스스로 걷는 자유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약업계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는 채로 있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몸속 윤활유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해답은 비싼 약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집 근처 과일 가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몸소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한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통증에 시달려 삶의 기쁨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사에 맞는 올바른 재료를 제공해주자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처럼 걷는 것조차 버거웠던 분들이 어느 순간 긴 산책을 즐기게 된 모습을요. 단지 접시에 올리는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백질보다 강력하게 무너진 콜라겐을 재건하고 약해진 다리와 무릎을 다시 세워줄 8가지 과일을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그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흔한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 하나만으로 모든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소개할 1위 과일은 연구 결과 무릎 통증을 무려 40% 이상 줄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숨겨진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 하나가 진짜로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에너지와 회복력을 결정짓는 대사작용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모든 내용은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자연이 주는 명확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그 말이 낯설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에 예 라고 적어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8가지 과일 중 첫 번째 8위는 바로 키위입니다. 흔히들 키위를 이국적이고 시큼한 맛의 과일쯤으로 생각하며 마트에서 슬쩍 지나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작은 열매 안에 담긴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키위의 진짜 비밀은 맛이 아니라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에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리 몸속의 콜라겐이 관절과 힘줄 피부를 지탱하는 벽돌이라면 비타민 C는 그 벽돌을 붙들어주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은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효율이 떨어지고 영양소를 활용해
콜라겐을 만드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키위 같은 강력한 자원이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시멘트가 부족해지면 연골이 닳고 뼈가 서로 부딪히는 느낌, 아침에 무릎이 뻣뻣해 움직이기 힘든 증상, 단순한 산책 후 무릎이 붓는 현상까지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루에 키위 2개만 먹어도 관절의 유연성이 개선되고 뻣뻣함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사연을 보낸 72세의 김옥자 어르신께서는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 고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2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경첩에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러워졌어요. 몸에 제대로 된 재료를 넣어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키위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관절을 마모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얇게 썰어서 드셔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 마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의 작은 실천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에 키위 하나만 더 해보세요. 정말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독립적인 삶과 삶의 질을 지키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위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큼 달콤한 열대과일,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인애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일을 자를 때 그 안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중심부 딱딱하고 질긴 심지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귀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은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성염증이야말로 노화에 따른 거의 모든 건강 문제의 뿌리입니다. 체중 증가부터 관절 통증까지 그 배경에는 늘 염증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 불길이 바로 무릎 고관절 손마디를 조금씩 태우고 있는 겁니다. 걸은 뒤 관절에 뜨끈하거나 욱신거리는 느낌, 그게 바로 염증의 징후입니다. 그런데 브로멜라인은 이 내부의 불길을 잡아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상 결과도 놀랍습니다. 갓 잘 익은 신선한 파인애플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무려 41%까지 감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특정 약과 비슷한 효과지만 위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파인애플을 내부에 자연의사가 있는 과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문제의 뿌리까지 곧장 가서 치료해주는 거죠. 물론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반드시 잘 익은 생파인애플을 사용해야 하고 통조림처럼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달콤한 시럽은 아이러니하게도 염증을 더 부추기는 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파인애플을 손질할 때는 중심의 단단한 심지를 버리지 마세요. 심지를 포함한 과육을 함께 넣고 아침 주스에 갈아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몸을 살리는 약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위입니다. 이번에도 열대에서 온 또 하나의 선물, 바로 파파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파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과일을 단순한 소화 보조제가 아닌 관절을 짓는 건축 자재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파파야가 가진 핵심 성분은
파파인이라는 천연 효소입니다. 앞서 비타민C를 시멘트에 비유했다면 파파인은 그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아주는 현장의 일꾼들입니다. 이 파파인은 우리가 먹는 고기, 계란콩 같은 단백질을 아주 작게 쪼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아미노산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핵심 벽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위산도 줄어들고 단백질을 예전처럼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기나 달걀을 잘 챙겨 먹어도 다리가 힘없고 걸을 때 무릎이 후들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근육 부족이 아니라 흡수 부족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파파인은 우리 몸 대신 그 복잡한 소화 과정을 일부 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재료들이 정확히 관절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 파파야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 한 과일 안에 시멘트 벽돌 일꾼이 전부 들어있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완전한 공사 세트입니다. 실제로 파파야를 매일 먹은 고령자들에게서 단 2주 만에 관절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속살이 진한 주황빛을 띠는 잘 익은 파파야를 고르세요. 그 색이 진할수록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활발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산책 후 후식처럼 드시는 것이 관절 복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건강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반응이 어떤 정보가 가장 유익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는 길이 됩니다. 이제 오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효능을 모르고 지나치는 과일 바로 구아바입니다. 겉보기엔 수수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향이 좋은 과일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구아바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혹시 오렌지가 비타민C의 제왕이라고 믿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구아바는 오렌지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중간 크기의 구아바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을 만큼 농축된 비타민C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양 폭발은 단순히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구아바의 진짜 가치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활성화해 몸에 고급 시멘트를 주입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강력한 산화 방어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내분옥이 서서히 관절과 피부를 갉아먹습니다. 구아바는 바로 그 산화작용과 맞서 싸우며 콜라겐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점점 줄고 관절이 점점 굳어지는 건 결국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구아바는 이 2가지 현상을 동시에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셈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관절 염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안에서 느껴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 바로 이중 전략이죠. 새로운 일꾼을 고용해 재건을 시작함과 동시에 기존 구조를 보호하는 보안팀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구아바는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사과처럼 껍질째 한 입씩 베어 드세요. 껍질에는 소중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시중에 파는 구아바 음료나 네이처 주스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설탕이 듬뿍 들어가 있어 오히려 관절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과일을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챙기세요. 가격도 부담 없고 효과는 강력한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깊은 색을 띠는 작은 보석 같은 열매, 바로 오디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이 어두운 빛깔 속에 관절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디의 진정한 비밀은 이 짙은 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관절을 위한 특수부대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역할, 즉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콜라겐 파괴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염증 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이 효소들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통증은 염증을 부르고 그 염증은 콜라겐을 부식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더 큰 통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이 늘 욱신거리고 낫질 않는 이유, 바로 이 고리를 끊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디는 이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유명 의학 저널에 따르면 매일 오디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염증 수치가 평균 2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배신자가 되어버린 효소들을 감시하고 멈춰 세우는 내부의 군사경찰이 바로 오디의 안토시아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철일 때 생오디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철이 지났다면 냉동 제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포장지를 잘 살펴보시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100% 오디만 담긴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스무디나 미숫가루에 섞어도 맛있고 간편합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오랜 관절 통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3위, 드디어 상위권에 진입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좋다고 알고 있는 열매 블루베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훨씬 놀라운 또 하나의 능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손상된 관절 조직을 복원하는 힘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이미 손상된 콜라겐 구조를 다시 짜고 메우고 복구시키는 특수 신호를 우리 몸에 보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랜 세월 무릎 연골이 닳고 갈라져 금이 간 오래된 시골길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블루베리는 그 길을 다시 포장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복구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중 타격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손목 같은 관절 부위에 피가 잘 돌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산소도 영양소도 회복물질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재생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산책 후에도 통증이 길게 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이 미세순환을 활성화시켜 영양을 꼭 필요한 관절 조직에 정확하게 도달시키는 역할을 해냅니다. 과학적 근거도 뚜렷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그룹에서 단 2주 만에 관절 가동 범위가 무려 38%나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쉽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더는 뻣뻣해서 계단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블루베리는 재료와 일꾼을 실은 트럭들이 공사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요. 만약 드실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야생 블루베리를 고르세요. 크기는 작지만 항산화력은 2배 가까이 더 강력합니다. 하루에 한 줌 간식처럼 즐기면 됩니다. 요구르트에 섞거나 미숫가루에 넣어 마시면 손쉽고 맛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자연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놀라고 계신다면 댓글에 감탄 한마디 남겨주세요. 와 라는 한 글자면 충분합니다. 이제 은메달의 주인공인 2위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달콤함으로 위안을 주는 과일 바로 딸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딸기를 드실 때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내 관절을 지켜주는 방패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딸기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조합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콜라겐을 파괴하는 특정 효소 콜라겐아제의 활동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오디의 안토시아닌이 마치 관절을 지키는 특수부대였다면 여기서는 이 파괴 효소를 은밀히 갉아먹는 흰개미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콜라겐아제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인대와 연골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통증이 없을 때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몸 안에 조용한 염증이 있을 때 이 효소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관절 구조를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관절이 헐거워진 듯한 느낌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딸기의 역할은 바로 이 흰개미 같은 효소들을 멈춰 세우고 느슨해진 구조를 다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딸기를 식단에 추가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37%나 줄었고 이로 인해 통증과 움직임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기를 먹는 일이 곧 내 몸의 구조물을 흰개미로부터 지켜내는 방역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과일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반드시 신선한 생딸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농약 걱정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면 더 좋겠죠.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항산화 작용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하루 한 컵 작게는 5알,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도 좋고 부담도 없으며 매일 조금씩 내 관절을 지켜주는 가장 맛있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1위, 오늘의 금메달을 차지한 과일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관절 회복과 콜라겐 재생에서 독보적인 왕좌를 차지하는 과일, 바로 아말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연두빛 과일이 지닌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말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비타민C 공급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 과일을 1위에 올려놓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비타민C가 폴리페놀이라는 보호막 속에 감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덕분에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고 효과는 길고 강하게 지속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그 영양소가 몸 안에서 얼마나 오래 제대로 작용하는가입니다. 아말라는 우리 몸의 대사, 엔진에 강력하면서도 오래가는 연료를 공급해 힘줄 인대, 연골을 오랜 시간에 걸쳐 탄탄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성 관절통처럼 시간이 걸리는 문제야말로 꼭 필요한 지원군인 셈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아말라 추출물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12주 후 무릎 통증과 염증이 무려 42% 줄었고 피부 조직을 생검한 결과 콜라겐의 밀도와 탄성이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말라는 몸에 그냥 도구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형 고성능 전동 공구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이 길고 힘도 세서 복구 작업이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가루 형태로 유통되며 건강식품 전문 매장이나 자연식품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말라 분말 한 작은 술, 그리고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아침 루틴이 당신의 관절과 몸 전체에 지속적인 재건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생소하다고 두려워 마시고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절 건강을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8가지 자연의 선물을 모두 알게 되셨으니 공은 이제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무릎이 뻣뻣하고 걸을 때마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그걸 단순한 나이 탓이라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매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해줘.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짜 핵심은 아프다고 체념하거나 늙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재료, 제대로 된 연료만 넣어주면 몸은 다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진짜 건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립 그리고 활기찬 삶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매일 먹는 한 입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실천된 지식은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본 뒤 여러분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그게 키위를 아침 식사에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말라 가루를 한번 사보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약속을 직접 적어보세요. 말로 꺼내고 글로 적는 순간 그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실천을 보며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나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닿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이건 단순히 채널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지켜나가는 따뜻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단 하루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반드시 드러나고 결국은 승리합니다.